현직 선장으로서 저는 이 채널과 책 디언더를 통해 항해와 금융은 모두 불확실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의 사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바다로 향했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월스트리트 자체가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맨해튼 남쪽 끝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네덜란드 해상 무역상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은 황금인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들이 세운 항구 도시 뉴암스테르담, 그 뉴암스테르담이 지금의 뉴욕입니다. 동쪽으로는 이스트리버, 서쪽으로는 허드슨 리버, 두 강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 항구 한복판에서 세계 금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처음부터 바다 위의 도시였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에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75년 한 남자가 회사를 세우며 이름을 고민합니다. 존 보글,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우연히 골동품 서점에서 영국 해군의 역사를 담은 책을 받았고 그 책에서 HMS 뱅가드라는 군함을 발견합니다. 1798년 나일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함대를 격파한 넬슨 제독의 기함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회사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뱅가드. 보글의 집무실에는 넬슨 제독과 함대를 기념하는 수집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해의 철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뱅가드의 핵심 철학, 스테디 더 코스, 폭풍이 와도 항로를 유지하라. 이건 투자와 항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철학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4대 금융시장을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본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4개의 대양 중에서 지구의 태평양처럼 가장 크고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의 이름도 바로 그 태평양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핑코,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컴퍼니, 태평양 투자운용사입니다. 왜 하필 태평양일까요? 핑코는 1971년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이는 곳이었죠. 모 회사 이름도 패시피크 라이프, 태평양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든 빌 그로스, 그는 해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직접 항해한 사람이 태평양 이름의 채권회사를 세운 겁니다. 이름도 장소도 사람도 전부 태평양이었습니다. 다음은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창업자입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물에 비유해 왔습니다. 달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자산군 사이에서 돈이 물처럼 흐른다고 봤고 그 물줄기를 잇는 다리, 브릿지가 되겠다는 뜻으로 브릿지워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1996년에 만든 펀드의 이름은 올웨더. 이 펀드는 달리오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All weather, 모든 날씨, 폭풍이 와도 안개가 껴도 파도가 높아도 침몰하지 않는 배. 그리고 그의 철학이나 강연을 보면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 사이클에 대해서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펀드 이름을 넘어 그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책으로 유명한 피터 린치의 이야기입니다. 1519년 9월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5척의 배와 270명의 선원을 이끌고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마젤란 자신은 필리핀에서 전투 중 사망했지만 그 항해는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펀드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즐겨 쓴 표현이 있습니다. 10바거, 10루타. 야구에서 한 타자가 10개의 루타를 치듯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주식을 뜻합니다. 남들이 외면한 평범한 회사들 속에서 10배거를 발굴하는 것, 그게 린치의 항법이었습니다. 마젤란이 아무도 가지 않은 항로를 개척했듯 린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미지의 자본시장을 탐험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시간 되시면 그의 저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호황일 때는 모두가 천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이름의 썰물이 빠지는 순간 맨몸으로 수영하던 자들이 드러납니다. 버핏은 시장의 위기를 조류철로로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도 결국 바다의 언어로 시장을 말했습니다. 존 보글의 뱅가드, 빌 그로스의 핑코,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워터, 피터 린치의 마젤란, 그리고 버핏. 이들이 바다의 언어를 쓴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와 시장은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 보이지 않는 해류, 언제 올지 모르는 폭풍,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항법. 제가 디언더에서 항해와 금융의 공통점을 말하기 훨씬 전부터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이미 바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든 자본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든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로를 지키는 것. 그게 항해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디언더에서 만나보시죠.